우리 민주주의의 큰 별이 타계를 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그분이 뜻하셨던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정치, 그 뜻을 저희들이 잘 이어가야 되겠다. 민주화 운동의 거목, 민주당의 킹메이커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25일 별세했습니다. 군 트럭에 집중한 군인들의 학교에 진주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떠오르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 학생운동, 제야운동을 정치해서 오늘까지 딱 50년이 흘렀습니다. 제야의 민주화 운동가로 시작해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당대표까지 지내며 한국 정치사의 변곡점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 전 총리. 그의 순간들을 이슈 플러스가 정리했습니다. 1952년 12월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이해찬 전 총리는 덕수중, 용산고를 졸업하고 1971년 서울대 섬유공학과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던 그는 자퇴한 뒤 이듬해 서울대 사회학과 72학번으로 다시 입학하죠. 대학생 시절 1972년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에 투신합니다. 그가 제야 운동을 펼치다 처음 투옥된 건 민청학년 사건.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 사건을 계기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반유신 체제 운동이 전국에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이를 탄압하기 위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허구의 단체를 만들어내 민주화 운동가 180명을 구속 기소했죠. 이해찬 전 총리도 당시 투옥돼 1년간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고인은 1980년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연루돼 다시 한번 투옥됩니다.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이 북한의 사주를 받고 내란을 꾸몄다고 조작한 사건입니다. 당시 재판정에선 이해찬 전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 아프게 무수한 사람이 죽어갔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서 징역을 구걸하겠는가? 이때 다시 구속된 이해찬 전 총리는 2년 6개월을 투옥됐다가 크리스마스 특사로 석방됩니다. 잦은 투옥으로 입학 14년 만인 1985년 서울대를 졸업한 그는 1987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제야운동에서 제도권 정치로 이동합니다. 그는 국회에 입성한 후에도 과거 독재 정권을 향한 송곳지리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50 청문회의 스타가 됩니다. 전두환 증인은 오늘 진실을 고백한 것이 아니고 황당무계한 궤변과 터무니없는 위증만을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가치관에서 말한다면 전두환 증인의 상대로 해서 이 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에 큰 기대를 걸질 않았었습니다. 속된 말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자신 바로 이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무고한 징역살이를 많이도 했던 사람입니다. 51가지를 물은 사안 중에서 단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라도 진실한 증언이 있으면 그것으로 저는 전두환 증인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려는 마음으로 이 청문회에 임했었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유혈 진압을 진두지휘한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도 송곳 같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전략과 강단으로 나가는 총선마다 우승을 한 총선무패의 승부사이기도 했습니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이해찬 전 총리는 여당인 민주정의당 후보로 3선에 도전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단 5천여 표 차이로 꺾고 당선됩니다. 당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는 이해찬 전 총리를 가장 똑똑한 초선 의원으로 꼽았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이 지역구에서 13대부터 17대 총선까지 내리 5선을 지내죠. 총선 무패의 승부사에게도 고비는 있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로 임명됩니다. 김 전 위원장은 친노 세력을 쳐냈고 대표적인 친노 좌장이었던 이해찬 전 총리도 공천에서 배제된 겁니다. 승부사 이해찬은 탈당을 결정합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세종시에서 당선됐고 재선에까지 성공하면서 국회의원 7선이라는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자신의 승리뿐만 아니라 당 전체의 승리를 이끈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공천 시스템을 뜯어고치면서
선거 1년 전 공천 규칙을 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를 결정합니다. 시스템 공천 심사와 공정한 경선을 통해 전체 현역 의원의 20% 정도가 교체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시민당을 합쳐 단일 정당 기준 역대 최다인 180석을 확보하는 유례없는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민주당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국정을 맡은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계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진보 정권 출범 뒤에는 항상 그가 있었습니다. 시작은 김대중 전 대통령. 1995년 지방선거에서 조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사상 첫 민선 서울시장을 탄생시킨 이해찬 전 총리. 그의 실력을 눈여겨본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에서 그를 기획본부장으로 발탁합니다. 이해찬은 여론조사를 세세하게 분석하는 치밀함과 숫자에는 드러나지 않는 민심을 읽는 통찰력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김대중 정부 초대 내각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된 이해찬 전 총리. 삼선 의원이던 이 전 총리는 당시 유일한 40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는 모토로 입시 경쟁 완화를 내세운 교육개혁을 추진합니다. 대입 무시험 전형을 추진하면서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었지만 그 결과 수험생들의 전반적인 수능 성적이 떨어지면서 비판도 컸습니다. 이해찬 당시 장관의 대입 제도안의 영향을 받은 세대라는 의미에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승리에도 이해찬 전 총리의 역할이 컸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던 1980년대부터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2002년 대선에서 다시 손을 맞잡습니다. 당시 협상단장을 맡았던 이해찬 전 총리는 초반 단일화를 거부하던 정몽준 의원과의 치열한 심리전 끝에 단일화의 승리,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 후 고인에게 책임 총리 자리를 맡깁니다. 통상 총리가 대통령의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것과 달리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갖고 실세 총리 역할을 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총리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밖에 행정 내치에 관한 권한, 이거는 총리가 책임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기능을 나누고. 두 사람은 30년 넘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정치적 동지였죠. 더 이제 제가 그리운 게 친구 같았고 동지 같았으니까 더 그런 거죠. 늘 내가 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부담감을 늘 안고 총리의 그 권한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런 대통령이셨는데 서민에 대한 그 진한 애정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계로 이끈 이도 이해찬 전 총리였습니다. 2011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던 문 전 대통령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문 전 대통령은 19대 총선에 출마를 결심합니다. 정계 입문에 이어 대선 출마에까지 이해찬 전 총리의 설득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선출된 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설득해 대선에 나서게 했으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해찬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든든한 정치적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2018년 해경군 김씨 논란으로 당내 친문계가 이 대통령의 탈당 압박을 가할 때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두둔했습니다. 2021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민주평화광장이 출범했는데 이때 이해찬 전 총리가 크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2007년 이해찬 전 총리의 대선 출마를 앞두고 그의 지지자들이 모여 출범한 단체 광장이 민주평화광장의 모태였기 때문이죠. 광장의 구성원들을 민주평화광장이 사실상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변방의 장소에서 당의 주류로 거듭납니다. 유신 독재에 맞섰던 제야의 운동가, 계파를 불문한 민주진영의 킹메이커. 그가 남긴 숙제는 이제 다음 세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사회 곳곳이 불안과 불신의 벽에 막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적 풍요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주권자로서 자랑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유능한 정치, 공정하게 분배받고 대우받는 경제, 삶의 전 주기에서 편안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보호받는 사회, 자율과 참여 속에 내 삶이 풍요로운 지역 공동체, 평화와 협력 속에 함께 발전하는 한반도,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우리의 약속입니다.